네, 시장에서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오래갈 테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갈 테마 가라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민진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미크론 여파로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가 핫하게 주목되고 있을지 오늘의 두 테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테마, 이 테마는 왜? 코로나에도 끄떡이 없다.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 과연 대세가 될까라고 이 이야기가 달렸는데 사실 차장님 대세가 된 거 아닐까요? 이미 대세 같아요. 그죠? 이미 대세 같아요. 메타버스 NFT 붙었다 하면 날아갔었고 잠깐 쉬나 했지만 최근 장에서도 다시금 좀 불이 붙는 흐름이어서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방금 말씀 주셨듯이요. 시장에서 하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시장의 변화 포인트는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대비해서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는 이러한 섹터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시장에 조정 흐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잘 버텼었던 섹터와 테마를 찾아봐라라고 한다면은 메타버스와 NFT 테마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부 NFT 관련주들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전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조금은 벗겨졌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올라갔느냐. 결국 성장주들이 강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도 결국은 중심 성장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방금 말씀 드렸던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로서도 유효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메타버스 NFT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이 관련주 하나 안 들고 있으면 서러워서 살겠냐 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올라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사실 종목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주가 네. 많이 올라와서. 하지만은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 것 같은데요. 핑거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제 금융 솔루션 플랫폼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신한의 솔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금융권의 플랫폼과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집중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 영역 자체에 메타버스를 하나 더 추가를 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독도버스라는 것을 구축을 해서요. 이쪽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을 해서 그 미션을 수행할 때에 따른 전반적인 외적을 물리치는 미션을 수행을 해서 NFT 토큰을 좀 받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확장을 시키는 전략입니다. 결국 메타버스와 NFT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획득한 자산을 가지고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결국 금융사와의 솔루션을 같이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24,000원까지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지만은 최근 주가 조정과 함께 2만 원 선 근처까지 다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주가 거래대금 상승과 함께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 요인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4,0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선을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가능한 매력 있는 종목으로 핑거를 이야기 주셨고 전고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체크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민진 차장의 갈 테마 어떤 테마 들고 오셨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성장주에게 기회일까라는 건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성장주 네. 언급해 주셨고 방금도 NFT 메타버스도 성장주 중에 하나고 작년에 코로나 절정이었을 때 네. 우리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했었잖아요. 그랬었죠. 다시 한번 그 시간이 찾아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입니다.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이제 일부 주요 국가들에 대한 금리 인상 행렬 거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의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성장주에게는 치명적인 효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해증 전략들이 유효했다라고 한다면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의 이슈에 따라
시중금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감들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몇 달 전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이 나타날 때 국내 시중금리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나타날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오미크론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금리의 하락에 따른 해칭 전략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성장주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럼 어떠한 성장주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지금 방금 NFT 메타버스를 봤지만은 사실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플랫폼 관련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대장은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둘 중에 뭐 픽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 둘 중에 네이버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좀 제한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일정 부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쏠림 현상 자체가 중소형주, NFT 쪽으로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대비해서도 YOY로 실적 성장을 상당히 보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기업이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광고 쪽과 커머스 쪽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안정적인 광고 사업, 거기에 더해서 커머스 같은 경우는 비대면 환경화에서 동사의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 쇼핑 쪽에 대한 성장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환경화에서 MS 1위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모멘텀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펼쳐놓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씩 반영이 될 때마다 주가의 레벨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페토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나중에는 게임과의 결합까지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크림이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운동화 좋아하시는 분들,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플랫폼일 것 같은데요. 나이키 신발에 대한 리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가장 점유율 그리고 매출액이 높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AWS에 이어서 2위의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거기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동남아시아권의 라인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강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메신저 플랫폼이지만은 이것을 결합한 향후 커머스의 성장이라든지 결제 시스템에 대한 확장, 이러한 부분들까지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모멘텀과 실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그럼 가격은 38만 5천 원 선인데 뭐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 손절가? 네, 아무래도 뭐 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수준을 높게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직전 고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42만 5천 원 선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만 손절가 라인 자체는 굉장히 짧게 37만 원 선을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네이버까지 이야기 전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 가라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이슈앤뷰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점상 주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